이번 영상은 BJ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는 용어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폴라는 두 개의 극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극성은 전공과 전자를 의미하며 전류를 흐르게 하는 캐리어로서 전공과 전자를 모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션이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붙인다는 뜻입니다. 트랜지스터란 트랜스와 레지스터의 합성으로서 저항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의 뜻을 종합해보면 두 종류의 반도체를 접합하여 저항을 조절함으로써 전류를 흐르게 하는 소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BJT 심볼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세 개의 단자로 구성되며 단자의 이름은 위에서부터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라고 말합니다. 가운데 단자인 베이스 단자에 들어가는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컬렉터와 이미터 단자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소자입니다. BJT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PN 다이오드의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에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습니다. P형 반도체에는 전공이 많이 존재하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반도체에 있는 전공과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전류의 흐름의 절반씩 기여하게 됩니다. 다른 형태의 PN 접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PN 접합은 P형 반도체의 면적이 작고 N형 반도체의 면적은 큽니다. 면적이 좁은 P형 반도체에는 그만큼 전공의 개수가 적으며 면적이 넓은 N형 반도체에는 전자의 개수가 많습니다. 순방향 바이어스 조건에서 전자가 전공보다 전류의 흐름에 더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형 반도체가 넓고 N형 반도체가 좁은 접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공의 개수가 전자보다 많으며 전류의 대부분 기여하는 캐리어는 전공이 됩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다루는 내용을 위해서는 전자가 대부분의 전류를 기여하는 가운데 형태의 접합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BJ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다이오드와 전화번이 있습니다. 두 개의 다이오드는 모두 순방향으로 바이어스가 되어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PN 접합 반도체로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보다 N형 반도체가 더 큰 형태의 PN 접합 다이오드로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알아보았던 것처럼 이 형태의 다이오드는 전자가 전류의 대다수를 이루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조금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P형 반도체는 같은 종류이니 붙여서 다음과 같이 다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BJT를 NPN 트랜지스터라고 말합니다. 단자에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NPN 트랜지스터의 심볼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살표의 방향으로서 NPN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단자에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스 단자로 들어가는 전류는 두 개의 순방향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번에는 컬렉터 단자를 그라운드가 아닌 전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베이스에 들어가는 전압을 VB라고 하고 컬렉터에 들어가는 전압은 V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VB보다 VC 전압이 더 높은 조건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컬렉터의 전압만 바뀌었으니 베이스 단자와 이미터 단자 사이의 순방향 바이어스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두 개의 단자 사이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컬렉터 단자의 전압은 베이스 단자의 전압보다 높아졌으니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로 변경되었습니다. 베이스에서 컬렉터로
이제 전류가 흐르지 못합니다. 베이스와 이미터 단자 사이에는 아주 작은 양의 전공이 베이스에서 이미터로 들어가고 이미터의 많은 전자들은 베이스 단자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P형 반도체인 베이스 면적을 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단자의 전공과 이미터 단자의 전자로 전류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미터의 전자 이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영역이 넓은 경우에는 베이스 단자와 이미터 단자 사이에 전공과 전자가 일반적인 다이오드처럼 이동했지만 베이스 영역이 좁아진 경우에는 이미터 단자의 전자가 베이스 단자로 나가지 못하고 베이스 영역을 통과하여 컬렉터 단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넘어간 전자들은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걸린 역방향의 공핍층에 도달하게 되고 공핍층의 전기장에 의해서 컬렉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얇은 베이스 영역으로 인해서 이미터 영역의 전자가 컬렉터로 넘어가는 것이 BJT 동작 원리의 핵심입니다. NPN 트랜지스터의 전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베이스 단자에서 이미터 단자로 흐르는 아주 작은 전류는 컬렉터에서 이미터 단자로 흐르는 훨씬 더 큰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베이스의 전류가 컬렉터에 큰 전류를 일으키게 되므로 이것을 전류 증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류 증폭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터 영역의 N형 반도체가 더 많은 전자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더 많은 이미터 전자는 더 큰 컬렉터 전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NPN 트랜지스터에서 이미터의 N형 반도체는 더 많은 전자를 갖도록 전자의 도핑 농도를 높이게 되고 이것을 N+로 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 전류가 컬렉터 전류로 커지는 전류 증폭은 약 100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단자의 전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 전류와 컬렉터 전류의 합입니다. 따라서 왼쪽 수식과 같이 정리됩니다. 컬렉터의 전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VT는 열 전압으로서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컬렉터 전류가 줄어드는 것을 반영하므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비례상수 IS와 베이스와 이미터 단자 사이의 전압 VBE는 컬렉터 전류와 비례 관계입니다. 베이스 전압이 높아지면 더 많은 전공이 베이스 단자로 들어가므로 컬렉터 전류는 당연히 더 커지게 됩니다. 비례상수 IS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물리적인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미터의 단면적이 넓으면 더 많은 전자가 이동할 수 있게 되고 베이스의 농도와 폭이 줄어들게 되면 이미터에서 컬렉터로 넘어가려는 전자의 이동이 더 수월해지게 되므로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트랜지스터 BJT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